폭우가 산을 집어삼켰다. 천둥이 하늘을 갈랐고 민재의 손에 쥔 낡은 소총은 차갑게 젖어들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죽은 유령이라 믿었다. 전쟁의 잔재 속에 갇힌 영혼조차 떠나지 못하는 존재. 하지만 그날 밤 탄은 나타났다. 베트남에서 온 젊은 의무병. 그의 갈색 눈동자는 폭우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 민재 씨, 여기서 뭐해요? 그의 목소리는 포탄 소리마저 뚫고 들어왔다. 민재는 32세. 한국의 강원도 산골 출신이다. 그는 군 복무 중 우연히 이 외딴 기지에 배치되었고 그곳에서 지난 전쟁의 상흔과 마주했다. 그의 부모는 한국전쟁이 생존자였지만 전쟁의 기억은 민재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자신을 증오했다. 명령을 따르는 삶. 사람을 해치는 송글은 자신이 괴물이 되어간다고 느꼈다. 탄은 28세. 베트남 하노이에서 온 의무병이다. 그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마음으로 한국에 왔다. 그의 미소는 부드럽지만 그 뒤에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숨어 있었다. 베트남 전쟁 당시 그의 부모는 폭격으로 사라졌고 탄은 그 고통을 잊기 위해 타인을 돕는 삶을 택했다. 그는 민재의 눈에 깃든 절망을 보았고 그를 구원하고 싶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다. 민재는 기지 외곽의 폐허에서 홀로 순찰을 돌던 중 폭우 속에서 길을 잃은 탄을 발견했다. 탄은 부상당한 동료를 구하려다 길을 헤맸다. 도와줄게요. 민재는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민재 씨.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폭우는 그들을 폐쇄된 벙커로 몰아넣었다. 벙커 안은 축축하고 어두웠지만 탄의 존재는 그곳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민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노이의 시장에서 보낸 어린 시절, 어머니의 쌀국수, 그리고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간 날들.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난 사람을 죽였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게 군인의 임무였지만 난 매일 밤 그들의 얼굴을 봐. 탄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민재는 그 온기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전쟁은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기대는 두 사람만 존재했다. 며칠 뒤 기지에 적의 습격이 시작되었다.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들었다. 민재는 탄을 보호하려 했지만 탄은 부상당한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멈춰. 민재가 소리쳤지만 탄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용기는 민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탄을 따라 뛰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민재는 탄을 끌어안고 바닥에 쓰러졌다. 왜 이렇게 무모해?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탄은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그의 손은 민재의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민재는 깨달았다. 그는 탄을 사랑하게 되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그 순간 그의 심장은 탄을 위해 뛰고 있었다. 기지는 혼란의 도가니였다. 포탄 소리가 귀를 찢었고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다. 민재는 탄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그를 따라갔다. 여기 있어. 그는 탄을 벙커 안으로 끌어들였다. 탄의 군복은 피로 젖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부상자들을 살피고 있었다. 그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재는 그런 탄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군인으로서 단련되었지만 탄의 용기는 그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왜 그렇게까지 해? 민재는 물었다. 탄은 잠시 멈추더니 대답했다. 내가 멈추면 누군가는 죽어요. 그게 내 목이에요.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민재는 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전쟁의 유령이라 믿었지만 탄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탄의 손길, 그의 미소, 그의 단단한 믿음 그 모든 것이 민재에게 생명의 이유를 되새기게 했다. 습격이 잦아들자 그들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벙커 안에서 둘은 서로의 옆에 앉았다. 민재는 탄에게 자신의 과거를 더 털어놓았다. 난 강원도에서 자랐어. 부모님은 전쟁 생존자셨고 늘 나한테 단단해지라고 하셨어. 그래서 군인이 됐지. 하지만 난 내가 뭘 지키는지도 모르겠어. 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비슷해요. 베트남에서 전쟁은 내 가족을 앗아갔지만 난 그걸 잊으려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런데 민재 씨를 만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의 눈은 민재를 향했고 그 시선은 민재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다. 어둠 속에서 탄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 씨, 당신은 유령이 아니에요. 당신은 살아있어요. 그의 말은 민재의 가슴을 꿰뚫었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탄을 끌어안았다. 그들의 입술이 닿았고 전쟁의 소음도 그 순간만큼은 멀어졌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새벽녘 적의 두 번째 습격이 시작되었다. 이번엔 더 거셌다. 민재는 탄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탄은 또다시 부상자들을 위해 뛰쳐나갔다. 제발. 가지마. 민재가 소리쳤지만 탄은 미소로 답했다. 민재 씨. 나 믿어요. 민재는 그의 뒤를 쫓았다. 총알이 스쳐 지나갔고 폭발음이 귓가를 울렸다. 그는 탄을 잃을까 두려웠다. 그 순간 탄이 부상당한 동료를 구하려다 쓰러졌다.
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갔다. 탄.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탄은 미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민재 씨. 민재는 탄을 끌어안고 벙커로 돌아왔다. 그의 손은 피로 젖어 있었다. 탄의 상태는 심각했다. 민재는 그의 상처를 감싸며 기도했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탄은 힘겹게 손을 뻗어 민재의 얼굴을 만졌다. 난 당신 때문에 살아있어요. 탄의 상태는 위태로웠다. 민재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벙커 안은 차갑고 축축했지만 민재는 탄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사라져. 제발. 그는 속삭였다. 탄은 미약한 미소로 답했지만 그의 눈은 점점 흐려졌다. 의무병들이 도착했을 때 민재는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빨리. 그를 살려줘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탄은 수술 텐트로 옮겨졌고 민재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탄을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삶은 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지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적의 공격은 끊이지 않았고 민재는 다시 전투에 투입되었다. 그는 소총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탄에게 가 있었다. 내가 지켜줄게. 그는 혼잣말로 다짐했다. 하지만 전쟁은 그의 다짐을 비웃듯 계속해서 그를 시험했다. 탄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며칠 뒤였다. 그는 여전히 약했지만 민재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걱정했죠.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함은 여전했다. 민재는 그의 손을 잡았다. 다시는 그렇게 무모하게 굴지 마. 그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눈은 부드러웠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그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민재는 탄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전쟁이 끝나면 강원도에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 조용한 곳에서 사람들과 웃으며 지내고 싶어. 탄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럼 나도 거기서 일할게요. 베트남식 쌀국수를 팔자고. 그들의 대화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있었다. 전쟁은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붙잡았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기지에 새로운 명령이 내려왔다. 민재는 위험한 정찰 임무에 투입되었다. 그는 탄에게 이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탄은 그의 눈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았다. 가지 마요. 민재 씨. 탄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곧 돌아올게. 약속해.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탄을 잃을까 두려웠고
자신을 잃을까 두려웠다. 정찰 임무는 예상보다 훨씬 위험했다. 민재와 그의 소대는 적의 매복에 걸렸다. 총알이 빗발쳤고 민재는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하지만 그는 부상당했다. 그의 다리에 총알이 박혔고 그는 쓰러졌다. 그의 의식은 흐려졌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탄을 떠올렸다. 민재는 꿈속에서 탄을 보았다. 그는 하노이의 시장에서 웃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쌀국수 그릇이 들려 있었고 민재는 그 옆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꿈은 곧 깨졌다. 그는 병원 텐트에서 눈을 떴다. 다리의 통증은 견딜만했지만 그의 마음은 탄을 향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탄은 어디 있지? 민재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는 당신을 찾으러 갔어요. 민재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그는 탄이 또다시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음을 알았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의 통증이 그를 붙잡았다. 그 순간 텐트의 입구가 열리며 탄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민재를 보자 안도감이 번졌다. 민재 씨. 그는 달려와 민재를 끌어안았다.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민재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미안해. 널 또 걱정하게 했어.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로 시간을 보냈다. 전쟁은 여전히 그들을 위협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들만의 세상이었다. 탄은 민재의 상처를 살피며 말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고 민재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며칠 뒤 민재는 회복되어 다시 임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유령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탄과의 시간은 그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다. 그는 탄과 함께 전쟁을 이겨내고 함께 미래를 꿈꾸고 싶었다. 그러나 전쟁은 그들의 꿈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기지의 최후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었다. 적군은 모든 화력을 동원해 기지를 초토화하려 했다. 민재와 탄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들은 총알과 포탄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았다. 전투의 한복판에서 민재는 탄에게 말했다. 만약 우리가 살아남으면 같이 강원도로 가자. 그 카페 진짜로 열자. 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이에요. 그들의 손은 서로를 단단히 잡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폭발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민재는 연기에 휩싸인 채 탄을 찾았다. 탄.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폐허 속에서 탄을 발견했다. 탄은 부상당한 채 쓰러져 있었다. 민재는 그를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 민재는 탄을 얻고 필사적으로 의무 텐트로 달렸다. 그의 다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탄의 숨소리는 약해졌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괜찮아. 탄. 내가 널 구할게. 민재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의무병들은 탄을 급히 수술대에 올렸다. 민재는 텐트 밖에서 기다리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은 탄의 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탄을 사랑했고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를 무너뜨렸다. 수술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민재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전쟁이 자신을 망가뜨렸다고 믿었지만 탄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탄의 미소, 그의 따뜻한 손길, 그의 용기 그 모든 것이 민재에게 삶의 이유였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다. 그는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아직 위중한 상태입니다. 민재는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탄의 곁으로 들어가 그의 손을 잡았다. 너 없이 나도 없어. 그는 속삭였다. 며칠 동안 민재는 탄의 곁을 지켰다. 탄은 점점 회복되었고 그의 미소는 다시 돌아왔다. 민재 씨, 내가 약속 지켰죠. 그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응. 고마워.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민재는 탄에게 자신의 꿈을 다시 이야기했다. 강원도에서 우리 같이 새 삶을 시작하자. 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난 쌀국수 만드는 법부터 가르쳐 줄게요. 그들의 대화는 가볍지만 깊었다. 그들은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서로에게 미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전쟁은 그들의 약속을 또다시 시험했다. 기지에 최후의 명령이 내려왔다. 모든 병력이 최전선으로 이동해야 했다. 민재와 탄은 다시 생사를 가르는 전투에 투입되었다. 최전선은 지옥이었다. 하늘은 포연으로 뒤덮였고 땅은 피와 진흙으로 얼룩졌다. 민재와 탄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나란히 싸웠다. 그들은 더 이상 군인과 의무병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두 사람이었다. 민재는 탄을 곁눈질하며 말했다. 어떻게든 살아남자. 우리 약속 잊지 마. 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들의 손은 잠깐 스쳤지만 그 순간은 영원 같았다. 전투는 치열했다. 민재는 동료들을 이끌며 적의 진지를 공격했다. 그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탄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싸웠다. 하지만 적의 반격은 강렬했고 민재는 또다시 부상당했다. 이번엔 어깨에 총알이 박혔다. 민재 씨. 탄이 그의 곁으로 달려왔다. 그는 민재의 상처를 급히 감싸며 소리쳤다. 버텨요. 제발.
민재는 그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너만 있으면 난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의 눈은 단단했다. 타는 민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의학 지식을 동원해 민재를 살렸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넌 내 전부야. 타는 속삭였다.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전투가 끝났을 때 기지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재와 타는 살아남았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전쟁은 그들을 시험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들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기지로 돌아왔다. 의무병들은 그들을 치료했고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회복했다. 민재는 탄에게 말했다. 이제 정말로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어. 탄은 그의 손을 잡으며 답했다. 끝나지 않아도 우린 같이 이겨낼 거예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와 탄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기지에서 서로의 곁을 지키며 회복했다. 민재의 어깨는 천천히 나았고 탄은 그의 곁에서 간호를 이어갔다. 그들은 밤마다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재는 강원도의 산과 들판을 이야기했고 탄은 하노이의 거리와 음식을 들려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했다. 어느 날 민재는 탄에게 말했다. 만약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넌 뭘 하고 싶어? 탄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좋아요. 하지만 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전쟁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민재는 그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럼 난 너 옆에서 커피를 내릴게. 그들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꿈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전쟁은 그들의 꿈을 또다시 위협했다. 새로운 명령이 내려왔다. 민재와 탄은 최후의 임무에 투입되었다. 이번엔 그들의 생존 가능성이 낮았다. 민재는 탄에게 말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탄은 그의 말을 막았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린 같이 돌아갈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 임무는 적의 본거지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으며 전투에 뛰어들었다. 총알과 폭발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민재는 탄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탄은 민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전투는 길고 치열했다. 하지만 그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우린 해냈어. 민재는 속삭였다. 탄은 그의 품에 안겨 미소 지었다. 응. 우리 해냈어. 전쟁은 끝났다. 기지는 폐허가 되었지만 민재와 탄은 살아남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폐허 속을 걸었다.
하늘은 맑았고 산은 다시 푸르렀다. 그들은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치유했다. 민재는 군을 떠났다. 그는 더 이상 유령이 되고 싶지 않았다. 탄과 함께 그는 강원도로 돌아갔다. 그들은 작은 마을에 정착했고 민재의 꿈이었던 카페를 열었다. 카페의 이름은 희망이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커피와 쌀국수를 팔며 사람들과 웃음을 나누었다. 타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쳤다. 그는 아이들에게 전쟁이 아닌 평화를 이야기했다. 민재는 그의 옆에서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다. 어느 날 카페에 한 노인이 찾아왔다. 그는 한국전쟁이 참전 용사였다. 그는 민재와 탄을 보며 말했다. 너희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켰다. 민재는 그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유령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민재와 탄은 서로를 위해 살았다. 그들은 전쟁의 상처를 잊지 않았지만 그 상처를 사랑으로 덮었다. 그들의 카페는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다. 마지막 장면은 카페의 창가였다. 민재와 탄은 서로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산은 푸르렀고 하늘은 맑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린 해냈어. 그들의 사랑은 전쟁을 이겼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서로의 곁에 있었다.